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소영입니다. 저희 디자인 패턴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1부는 디자인 패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2부에서는 디자인 패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디자인 패턴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방위 산업에서 디자인 패턴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는 이제 역할이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PPT를 만든 이유는 제가 처음이기도 해서 약간 '아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PPT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왜 얘가 그러는 거지?' 어떤 개념이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이 모르는 개념은 왜 나오는 거지?' 혹은 '왜 굳이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왜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PPT를 보시면서 왜에 초점을 맞추시면 좀 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지만 이 PPT를 만든 걸 보고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든 거는 처음이라서 만든 거고 이제 제 방식이 무조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더 효과적으로 '아 나는 노션을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는지 말하면 더 효과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PPT를 만드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PT를 만들면 좋긴 하지만 인제 내 방식대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너무 '아 너무 이거 빡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은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 패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절차 지향이 언제 나왔고 객체 지향이 언제 나왔고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 지향은 1950 년대에 나온 개념인데요. 거의 이제 프로그래밍의 시작과 함께 절차 지향이 계속해서 나아간 개념이에요. 이게 절차 지향이라고 말을 하면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라는 약간 오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아니고 인제 함수와 호출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절차 지향은 인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짤 때 어떤 데이터를 따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함수 부분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이제 메인 함수 내에서 그 함수 안에 함수 안에 그 패러미터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아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래밍이에요. 따라서 절차 지향의 특징은 인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데 중심을 조금 더 두었고 데이터와 로직을 이렇게 나누어서 수행을 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중심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예시로는 C 언어가 있어요. C 언어 굉장히 오래된 언어죠. 그래서 절차 지향은 인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차대로 이제 함수를 어떻게 호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로직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저희가 몇 천 줄 몇 만 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절차지향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서 꼬였는지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계속 디버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죠.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 그거를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이런 절차 지향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67 년에서 70 년쯤에 나온 이제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 데이터 자체에 이제 중심을 두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와 로직을 분리해서 그 로직을 호출하는 데 중심을 뒀었다면 이번에는 그 데이터 자체에 중심을 둔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보통 어떠어떠한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딱 잡고 그 객체라는 거 안에 그 데이터와 로직을 같이 표현을 한 것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뭐 '얘는 어떤 데이터지?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한 거지?'에 대해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춘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특징이 객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객체의 관계와 책임을 인제 중심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 안에는 데이터와 로직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객체와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데 좀 더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활용하는 언어는 C++과 자바와 파이썬이 있습니다. 이제 C보다는 좀 더 나중에 나온 개념이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걸로 하면은 절차 지향을 이제 좀 더 보완할 수 있겠다, 안 좋은 점을. 이렇게 해서 계속 객체 지향 쪽으로 이제 조금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객체 지향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그 객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직을 이렇게 정의하고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개발자도 이해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마련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이 디자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디자인 패턴은 1977년에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축가가 뭔가 주택을 만들어보고 건물을 만들어보면서 뭔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구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만들 때도 뭐 세면대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변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개수대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밑에 물 빠지는 그런 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 펌프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어디에서도 사용되니까, 이런 거를 내가 그 도면도나 어떤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책으로 내자 해서 만든 게 이 패턴 랭귀지라는 책이에요. 이 패턴 랭귀지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장이, 이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되는 설계 패턴이 존재해서 이걸 정리해서 패턴 언어로 만들면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패턴 랭귀지라는 책을 보고 1990년도에 개발자 4명이 이제 갱 오브 4라고 하죠. 이 개발자들이 이 개념을 우리 개발에서도 사용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디자인 패턴입니다. 해서 저희 여기서도 보면은 미국 주택단지인데 이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도면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디자인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에서 저는 왜 디자인이고 왜 패턴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어요. 여기서 디자인은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설계를 의미하고, 패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서 디자인은 이제 구조, 소프트웨어를 이제 나타내는 말이고, 패턴은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에서 설명해야 할 키워드로 구조와 반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효율적이고 유지 보수가 쉬운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설계의 모범 사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택 단지에서 굉장히 하나의 도면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계속해서 그걸 참고로 하면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니까 그런 걸 이렇게 모아 놓은 거죠. 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도면도를 이제 모아놓은 이런 모범 사례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구조와 설계를 초점을 맞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다른 객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그 4가지 속성인 캡슐화나 상속, 다형성, 추상화, 이 모두가 그 객체에 대한 규칙을 나타낸 거예요. 해서 그런 데이터와 로직이 합쳐진 그 객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면 좋은지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명령과 호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를 만든 함수를 이제 흐름을 분리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 펑션 1을 넣어, 어느 시점에서는 펑션 4를 넣어,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는 펑션 2를 넣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와 로직을 분리를 해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패턴이 어느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디자인 패턴이었잖아요. 따라서 대규모 시스템에서 이제 유지 보수가 오래 필요한 시스템일 때, 그리고 유연한 확장이 필요할 때,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가 복잡할 때,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추상화를 통해서 구현 코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내가 뭘 하는지만 알고 싶을 때, 이런 상황에서 디자인 패턴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방위 산업에서는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방위 산업에서의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보다 방위 산업이 보통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방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는 운영까지 십수년이 걸리죠. 그리고 실시간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워터폴 방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설계부터 그 개발, 구현, 그리고 테스팅까지 쭉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비가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야 하고 철저한 보안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5가지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성능은 좋아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러한 시스템을 디자인 패턴을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어려웠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쉽게 풀어내서 그 어려운 시스템을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패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영상을 녹화하면서 제가 평소에 많이 하던 좀 안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할 때 하면서 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말씀드리다가 종종 이렇게 좀 멈추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단점은 이제 좀 좋게 넘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